안녕하세요. 프리클래스 통합사회 강사 김승범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6단원의 마지막 불평등 해결과 정의사회 실현을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내용 보시죠. 자, 정의사회와 여러 제도 및 정책. 맞습니다. 자, 우리가 사회를 살다 보면은 불평등한 여러 가지 빈부격차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불평등, 즉 빈부격차의 모습을 가만히 내버려두게 되면, 또는 그것이 너무나 강화가 되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 통합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이 발생할 수 있겠죠. 따라서 그 불평등을 없앤다가 아니라 그 불평등을 최대한 줄여주는 것도 정의사회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자, 오늘은 그에 따른 내용이 되겠고요. 어머, 벌써 내용이 틀어져 있네요. 자, 가볼게요. 정의사회. 이 모든 구성원이 차별받지 않고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 뭐가 필요하다? 그쵸. 차별받지 않고 불평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제 그 내용입니다. 자, 정의사회를 위한 여러 제도와 정책 해놓고, 자, 보이십니까? 사회복지제도. 맞습니다. 오늘 공부할 가장 핵심 주제는 사회복지제도고요. 학교 선생님들께서 시험 문제 내기 정말 편하고 좋은 주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00%, 99.9%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제도는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 롤스 아저씨가 말씀하셨듯이 우연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래요. 맞습니다. 어차피 인간답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연한 선천적인 이유로 나쁜 환경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무래도 인간답게 살기가 좀 힘들 수 있겠죠. 그래서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선 아무래도 누구나지만 주로 사회적 약자의 비중을 두고, 그 다음에 그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많습니다. 자, 그 내용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사회복지제도 첫 번째입니다. 미래 사회 위험을 대비하고 일정 소득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비용 부담도 뭐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죠? 자, 여기에 들어갈 제목은요. 자, 사회보험입니다. 보험, 위험을 대비한다는 소리죠. 따라서 미래 사회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결국에 사전 예방 기능이 있죠. 자, 그래서 일정 소득이 있는 국민들, 그러니까 일정 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는 위험에 빠지지 않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강제 가입을 합니다. 자, 강제 가입. 일단 비용보다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자, 국민건강보험. 뭐를 대비하는 거죠? 지금은 아프지 않아. 근데 앞으로 장래에 아플 수도 있지 않습니까? 즉, 질병. 이 질병의 사전 예방하는 게 국민건강보험. 두 번째, 국민연금 보이시죠? 그렇죠. 자, 국민연금은, 자, 요즘 노령화 사회입니다. 그렇죠? 평균 수명 늘어나고. 자,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됐을 때 나의 그 노후를 대비시켜주는 연금이 바로 국민연금이죠. 지금은 아니지만 미래의 노후를 대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고용보험입니다. 고용보험. 자, 지금은 일자리가 있고 수익을 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느 순간에 그 일을 실직할 수가 있겠죠. 그 실직에 대비하기 위해서 드는 게 바로 고용보험이고, 그 다음에 산업재해보상보험. 바로 일을 하다가 다칠 것에 대한 위험을 사전 예방하는 보험이 산업재해보상보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말 그대로 내가 노령층이 됐을 때, 그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당연히 비용이 발생할 거고요. 내가 노령층에 접어들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대비하기 위해서 드는 보험이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자, 이 사회보험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래 사회의 위험을 대비하는 겁니다. 지금은 위험하지 않지만 앞으로 곧 닥쳐올 위험에 미리 대비, 그래서 사전 예방, 그 다음에 강제가입입니다. 맞습니다. 사회보험은요, 여러분, TV 틀면 나오는 뭐 지금 즉시 전화 주세요, 띠링띠링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이고요. 강제가입입니다. 즉, 여러분께 선택권이 없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일정한 소득이 생기게 되면은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강제 가입이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비용 부담을 보시면은요, 당연히 나도 이 개인도 보험료를 내야 되지만 여러분이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또는 취직하게 되면은 그 회사에서도 일부 부담하고 그 다음에 정부도 일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혹시 4대 보험이란 말 말씀 드려보셨나요? 4대 보험? 바로 이게 4대 보험이에요. 여기 빼고. 요거 빼면은 이제 4대 보험이 나오죠. 그렇죠. 바로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고 나도 절반을 부담하고. 그렇죠. 이게 바로 다 사회보험과 관련된 내용. 따라서 미래의 위험을 대비해서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이게 바로 사회복지제도, 사회보험이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좀만 지울게요. 자, 두 번째는요. 나왔네요. 예,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들. 자, 잠깐만요. 아까 거. 자, 아까 보시면은 일정 소득이 있는 국민들인데, 자, 여기서 뭐가 바뀌었죠?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들. 맞습니다. 바로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 누구도 가난하고 싶어 가난한 사람은 없겠죠. 역시 이 가난이라는 것도 우연히 찾아오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들의 최고가 아니라 최저 생활 보장. 결국에 기본적인 의식주가 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본적인 의식주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잘못하면 위험하게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공공부조라고 합니다. 자, 부조. 도와주는 거죠. 모두가 도와주는 거. 됐습니까? 자, 그래서 생활 능력 없는 국민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후 처방입니다. 왜 사전 예방이 아니라 사후 처방이냐? 자, 아까 잠깐 내용을 보시면은요. 아까는 미래 사회 위험 대비, 그러니까 지금 위험하지 않으니까 미래에 있을 위험을 대비할 사전 예방이지 않습니까? 근데 솔직히 이번 건은 그 가난을 또는 그 생활 능력이 없는 그 상태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위험은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유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후 처방 기능이 있고요. 이것은 생활 무능력 국민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생활 무능력자의 국민들 대상으로 선별 가입합니다. 그러니까 의무 가입, 강제 가입이 아니라는 거죠. 선별 가입입니다. 자, 비용 부담은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아까는 개인, 회사, 정부가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했다면 공공부조는 국가가 전액 지원하게 되는 거죠. 자, 보시면은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 그냥 생활이 아니죠. 기초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는 국민건강보험이었는데 이름이 바뀌었죠. 급여. 받는 겁니다. 의료 혜택에 돈을 받기만 하는 거니까 의료급여죠. 자, 조금만 더 필기해 볼게요. 자, 아까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갑을병이 만약에 소득이 있습니다. 갑을병이 그러면은 소득이 있을 때 돈을 일정 부분 내겠죠. 그리고 나중에 그 수혜를 누가 받느냐? 갑을병이 받습니다. 따라서 돈을 납부하는 자와 수혜를 받는 자가 동일한 게 바로 사회보험이죠. 그에 비해서 공공부조는 갑을병이 돈을 내고 그 수혜를 누가 받느냐? 정이 받는 겁니다. 따라서 갑을병이 납부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세금이겠죠. 세금을 내면은 그 수혜는 정이 받는다?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공부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번 강의에서 다루었던 바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득 재분배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 소득 재분배가 여기서 주로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물론 소득 재분배 효과는 둘 다 있어요. 둘 다 있는데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소득 재분배 효과는 공공부조다. 그 정도 살짝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제도의 마지막입니다. 자, 여기는 빈칸이 없이 그냥 쫙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 서비스, 복지 서비스라고 얘기하거든요. 사회 복지 서비스. 자, 이것은요,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상담, 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 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맞습니다. 이거는
금전, 돈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바로 노동력 또는 용역으로 제공하는 거죠. 서비스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중요한 게 비금전적 지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짝만 또 정리한다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금전적 지원, 실제로 돈이 움직이죠. 실제로 금액적으로 지원을 한다면 사회복지 서비스는 비금전적 지원, 말 그대로 상담과 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복지 제도를 통해서 원했던 건 바로 뭐냐? 바로 격차를 없앤다가 아니라 격차를 줄인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겠다. 모든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즉, 내가 아무리 불리한 여건에 처해져 있어도 나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그래서 있는 자 없는 자 간의 격차를 최대한 줄이는 제도. 이것이 바로 사회복지 제도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깐만 바탕으로 한다면 노직은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특히 공공부조 있죠. 공공부조에서 반대를 했던 것이고 롤스는 그런 공공부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정말 짧게요. 사회복지제도를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계속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